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여성 한라인의 지영주 사무국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저희 이번 주에 그 서버 오피스가 네. 이사를 가는 주예요. 어디로 가세요? 바로 옆 타운인 파크리치라는 타운 있죠? 길 건너잖아요. 네. 사실 옆 타운이면. 한 3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인 사회 좀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벌써 시간이 한 2주가 지난 일이 됐는데 이제 가정폭력,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이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우리 커뮤니티를 깜짝 놀라게 했죠. 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 온라인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를 저희가 이제 내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충격을 주었던 스토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충격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서로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적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우리 커뮤니티가 이렇게 같이 취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으로 이제 저희 커뮤니티 분들에게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제 일단은 네. 우리 그 한인 사회 안에서 네. 그 어른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어른이신 네. 70세 이상의 이제 남자분께서 지역사회 이런 어른으로 정말 그 존경을 받아야만 하거늘 네.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이런 사건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적인 차원에서 가슴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폭력 피해자가 다름 아닌 또 8살부터 13살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었던 어린 소녀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이 사회 문제가 더 우리가 사회 문제로 봐야 할 거는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이런 범죄를 넘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정에 고통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의 안전한 세대를 이렇게 막론하고 네. 여자분들 소녀서부터 여자분들이 겪게 되는 이 성폭력 문제가 얼만큼 심각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느 순간에도 자기가 이 피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자각할 수 있어야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왜 이게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방면의 노력들이 필요하겠는지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나눴죠. 네. 사실 이번에 좀 충격이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좀 지도자급 되셨던 분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적발됐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좀 일이었어요. 그죠?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문화 차이다. 네. 근데 과연 이 문화 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과연 이게 핑계가 될 수 있는 건지 사실상. 네, 그러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해자의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피해자가 믿는 어떤 상황에 대한 위로의 대가로 500불씩 한 달에 지불하겠다. 네. 얘기가 이제 방송이 아까 나왔었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건 문화적 차이가 말하자면 비화돼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변호가 있었고요. 또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랬는데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 문화적 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 차이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얼마나 각자가 서 있는 장소에서 네. 세대나 인종 또 계급이나 성별 간의
서로가 다름에 대한 조화를 찾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화차를 직시하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문화를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비록 수용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의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그런 엄중한 사실을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인정을 했을 때 그걸 그런 사실을 존중할 때 우리 비로소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그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건강성을 스스로 회복하면서 이 커뮤니티가 점점 진화해 나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정뿐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전체의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그냥 평화성을 근간을 그런 뒤흔드는 그런 성폭력을 말하자면 저지르고도 문화 차이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는 사실 옛날에 우리 과거에 인류가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런 여성 폭력을 했던 과거에 그런 것도 여성 폭력이 일어날 수 있게 배경을 제공했던 과거의 그것도 한 문화였으니까 지금의 가정 폭력 같은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는 논리랑 사실 맥을 같이 하는 우리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 차이가 어떻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고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도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 차이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각 개인들이 각 현장에서 서로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고 살으려고 하는 노력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모독적인 말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사실 문화 차이로 이렇게 좀 무마되고 이해될 만한 일이 있고 또 문화 차이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민족이 볼 때는 그러면 한인들은 이런 어떤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문화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 차이라는 것의 그 선이 좀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성폭력 운동을 하는 그 필드 안에서는 그래서 컨센트 서로 간의 동의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간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지위와 역할에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자기가 말하자면 획득한 파워, 자기한테 있는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약자에게 그냥 이렇게 습관으로 학습된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억압의 한 단면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 방면으로 드러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번 사건은 노인과 꼭 노인이 아니라 성인과 아주 어린 아이에게 드러난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대학에서는 강단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직장 안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과거에 여기 얼마 멀지도 않은 과거에 윤창중 외교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을 때도 파워가 있는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가한 그런 패턴을 드러냈는데요. 그럴 때는 피해자가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거가 사회 분위기적으로 문화적으로 일단 차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법뿐만 아니라 이 성폭력이나 이 가정폭력이나 하여튼 그런 힘과 지위를 이용한 다이내믹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더 가중 처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숙제 아닌 숙제가 우리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문화적인 차이라고 이거는 용납될, 저는 사실 이런 문화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 한인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쁘면 뭐 엉덩이를 좀 토닥거려 준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정도의 문화,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저희는 체벌 문화가 있잖아요. 예, 아이가 잘못했을 때 뭐 회초리를 든다든지. 근데 회초리를 드는 게 문화지, 애를 갖다가 막 주먹으로 이거는 폭행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문화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사실상 지금 이게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 아이한테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에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부모가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를 뭐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으면 다 이게 뉴스니까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라고 생각이 되지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 아이한테 이거를 뭐 8살짜리 뭐 10살짜리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가 사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껄끄럽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이 험해져 가고 좀 이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한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가 상상하기가 힘들죠. 상상하고자 쉽지가 네, 않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고 싶지가 않죠. 이런 화제에 대해서 네. 아이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고 자기가 또 찾아서 이런 아이에게 어떤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교육이 사실 많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렇죠.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정보가 사실은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게 어려움이 계실 거고요. 또 그 아이와 이렇게 대화의 장이 열려도 어떻게 접근하는 아이의 눈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막막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로 접어들어가기 전에 어느 만큼의 많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짚어본다면은 지금 4명 중 1명의 여자아이가 또 6명 중에 1명의 남자아이가 어린이 성폭력 문제는 남자아이 또 예외가 상당한 아니죠. 네. 피해의 숫자로 나타나는데요. 네. 18세가 되기 전에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경험한다고 하는 통계가 굉장히 있고요. 퍼센트가 높군요. 네, 이게 미국 질병대책센터 조사 그래서, 결과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겨우 38%의 아동들이 자신의 성폭력, 성추행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군요. 인지하고 이제 도움을 얘기한다고 청하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굉장히 그게 희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굉장히 거기에 컨퓨즈가 돼서 네. 자기의 그 표현할 언어가를 만들지 못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아동들을 그루밍한다고 하는데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이제 저희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신뢰를 쌓고 또 좋은 친구인 것으로 믿게 하고 또 아동을 이렇게 비밀리에 성관계로 몰아가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는 자책감이나 죄책감 또 그런 수치심이 또 만만치가 않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사실을 밝혔을 때 자기가 이렇게 받게 될 그런 비난에 대해서 아이들도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어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아이들의 얘기들이 아이들이 불행하지만 경험한 얘기들이 조속히 알려져서 아이들에게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기가 점점 어렵고요. 이 경우만 보더라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요. 다행히 부모님께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큰 그 불행을 막을 수 있었고 또 넓게 보자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에 대한 피해도 막았다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보고 되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아이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혹시나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 네. 잘 이야기하셨어요. 네, 왜냐면 거기에서 무슨 뭐 이게 이런 거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납득시키기에는 사실상 무리도 있고요. 그렇죠. 얘기하는 입장에서도 참 껄끄럽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런 좀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혹시라도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네. 알려야 한다. 이게 1차적인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아이들이 사실은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럴 때 도움을 청하는 거다라는 걸 어려서부터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의 형성을 계속 이제 부모는 너에게 어떤 식으로든 네 말을 듣고 믿어줄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케어기버 어떤 그 레벨에서의 그 아이들을 그 보살피는 케어기버들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 메시지를 아이한테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거기에 대처할 것인가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는 하라고 얘기를 해서 애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른들이 그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당혹스러워서 맞아요. 어떤 사후 처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막막해 하실 때는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왜냐하면 어른들도 그거에 대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요. 또 그런 상상해본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에서 뭐 책을 꼼꼼히 찾아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영역의 그 지식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고요. 네. 그럴 때 사실 저희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자문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같은 단체에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꼭 저희 같은 단체가 그 여성 한라인 같은 단체가 아니시더라도 이제 사실 우리 커뮤니티에는 미국 단체들이 성폭력 그 예방 교육과 또 성폭력 그 처치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시고 또 상의를 하셨을 때 해결책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주게 되는 메시지 안에 좋은 신체, 그 good touch, bad touch라는 말을 우리가 좀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럴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불편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은 또 엄마와 아버지한테 얘기해달라. 또 자기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그 몸에 대한 안전, 그 성에 대한 테두리, 네. 그러니까 자기 성은 굉장히 알아가야 하고 굉장히 신성한 영역인데 이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같이 부모가 자식과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신체 변화나 이렇게 성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이 바운더리 있잖아요. 네네. 자기 영역을 누군가가 이렇게 침범해서 자기의 마음을 기분이 안 좋다,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때 부모나 어른에게 스스럼 없이 해서 이제 빠른 도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그렇죠. 예방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징후가 애들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감정이 이렇게 변화하거나 또 이렇게 부모하고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아이에게 좀 그 징후가 보였을 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네 말을 믿는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결로 가는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하여튼,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충격도 충격이지만, 많은 좀 숙제를 안게 되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단순히 교육을 해서, 진짜 그 아이가 교육 받은 대로 부모한테 얘기했을 때, 오히려 더 당황할 것 같아요. 부모는 또 어떤 면에서. 네. 그리고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실 확인을,
정말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 있잖아요. 진짜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 네.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열었을 때 네. 그 상대가 보이는 반응으로 그 3초, 2, 3초간의 그 눈빛 하나만으로 네네. 이분들이 치유의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침묵에 그 선택을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신실하게 이분들의 얘기를 계속 경청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더라도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뭐 좀 너무 사회가 삭막해져 간다는 좀 슬픈 마음도 좀 듭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무슨 불안감 속에서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안 생겨야죠. 그렇죠. 네, 안 생겨야죠. 당연히.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조치하면 조치할수록 아이한테 상처가 적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빠르게 조치하면 조치할수록 정말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야, 내가 애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하실 수 있지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오늘 좀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앞으로 좀 이제 이사 가시고 좀 정리가 되시고 나면은 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도 사실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 성교육 제대로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을 5살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생각하는 성과 이 5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성의 개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살 아이의 성교육은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성교육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른 성이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우리 뭐 일일이 찾아가서 모아놓고 부모를 성교육할 수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신 것도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방송 중에. 네. 이번 저희도 이 사건으로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반응하시고 이렇게 같이 문제 제기를 같이 이렇게 공감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 할 일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겠구나라는 거를 또 더 절실하게 느꼈고요. 이런 우리가 좀 인식을 서로가 공감해서 이렇게 1차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커뮤니티 전체 분들의 분위기, 또 우리 이런 또 제도나 이런 사회 기관에서 우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방책 이런 거를 좀 더 좀 활발하게 만들어갈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지금부터 더 깊이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네, 자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여성 한라인의 지영주 사무국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